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 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어떤 법안들이 발의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 김부겸 국무총리실 김덕수 정무기획비서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비서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어김없이 나주 산책을 하고 오셨습니다. 방송 오느라고 오늘은 못했습니다. 이제 금요일은 아침 운동을 쉬어야겠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예. 저희가 굉장히 불편을 드렸네요. 조금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하루 쉬니까. 예. 네. 광주 전남 우리 국회의원들 지금까지 얼마나 또 많은 법안을 발의를 했을까요? 지난주에도 법안 발의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어제까지 총 300명 국회의원이 예. 3,686건, 예. 의원당 12.3건을 발의했습니다. 열심히들 하시네요. 네네. 우리 지역의 경우에 광주는 8명 국회의원이 139건을 발의해서 의원당 17.4건. 예. 우리 광산구을, 우리 방송국이 있는 지역구에 재선 민영배 의원께서 47건으로 가장 많고요. 예. 다음이 이제 북구갑의 초선 정준호 의원이 25건. 네. 그리고 전라남 도구 경우에 10명의 국회의원께서 110건, 의원당 11건을 발의했고요. 네.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초선 문금주 의원이 21건. 예. 영암, 무안, 신안의 삼선, 서삼석 의원께서 20건입니다. 네. 아니, 전남 지역의 의원분들 좀 분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주에 비해서 아주 법안이 많지가 않은데요?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예. 조금 미흡한 게 아마 선수가 많으신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보다 다른 정치적 활동을 하시느라고.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고요. 네네. 예.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잘 격려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긴장하시겠죠? 물론 이제 양적인 부분보다도 질적인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어느 것이 옳다, 열심히 했다, 그것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네. 하여튼 굉장히 많은 법안이 발의가 됐고. 자, 이 중에서 어떤 법안을 먼저 만나볼까요? 첫 번째,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법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법안명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자, 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게 된 이유 뭐라고 봐야 돼요? 문금주 의원이 이제 밝히신 이유는 예. 우리 전라남도가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26.5%. 네, 네. 그리고 22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가장 많다. 그래서 올해 3월 180만 명이 무너지는 등 지속 가능성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예. 인구 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 그리고 규제 완화를 위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예. 전라남도의 지역적 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교 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농촌 활력 촉진 특구, 외국인 투자 촉진, 네. 문화산업 진흥,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 단지,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단지, 개발 제한구역 지정 해제 등 예. 이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특례를 부여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에 훨씬 용이하다라는 건가요? 조금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한 여러 법에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법에 네. 예외를 특례를 줘라. 어허. 예. 이런 취지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지금 나온 법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난 국회에서도 예. 부산이 해양특별시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을 묶어서 특별한 자치단체를 만들어달라. 네. 또 대전도 자치시를 만들어달라. 경기도 파주도 자치시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특별법안을 냈는데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특례들 과도하다. 예. 그리고 너도 나도 지자체를 만들면 좀 남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기존의 지방 행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 불필요한 특별자치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 네 개 건이 법안이 다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이번에 특별자치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뭔가 차별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세종, 제주, 강원, 전북에 특별자치 시도가 돼 있는데요. 예. 사실은 세종의 경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하는 국가 목적에 설치한 도시이고 예. 이를 통해서 그 국가 균형 발전을 좀 가져오자 세종을 키워서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주는요. 섬이라는 지리적 특색이 있고 하니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 자유도시를 만들어보자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범사업부터 해서 특별자치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강원이나 전북은 과연 뭐가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지금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국회에서 4개의 그런 특별시도 자치시도 논의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상황이 이러한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그리고 설사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전남특별자치도 법안에 대해서 명칭이 또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라도라고 하는 지명은 지켜야 네.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라도가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 나주 그렇죠. 이게 1000년이 됐습니다. 1000년이 지났죠. 네. 2018년이 전라도 정명 1000년. 2018년이 100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라도 1000년에 새 출발을 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또 더욱 뭐 발전하고 번영하는 전라도 1000년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채 10년도 안 됐습니다. 예. 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1000년 넘은 브랜드 경쟁력을 생각할 때 전라도라는 명칭은 지켜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라남도 전남특별자치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 지방 소멸 위기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우리 전남만 필요한 그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예. 다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리고 현행 법령에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보다는요. 자치를 확대하고 지방 재정을 획기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예. 이제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요. 이 지방 재정 확대를 위해서 국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예. 과거에. 그래서 당시 8대2 수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2인데 이것을 7대3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가자. 예. 이게 지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주장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과제로까지 제시했는데 현재 우리의 그 지방세 비중이 24.7%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캐나다는 55%가 되고요. 독일은 54%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38%고요. 미국도 46%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나름 경쟁력을 갖는 겁니다. 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는 아직 24%라 장기적인 뭐 6대4라고 하는 비전은 제시했습니다마는 정권 바뀌고 하면서 정부가 의지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제가 요 문제 특별자치도나 지방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네. 한번 했는데요. 네. 매우 깊이 고민을 하셔요. 본인이 자치단체를 경험하셨고 또 이 지방자치 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위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대답을 찾아보겠다, 대안을 찾아보겠다 하고 계시니까 나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뿐인 지방자치제도 현재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금 더가 아니라 좀 전에 이제 자치권도 예. 사실은 관선 시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자치가 됐는지 반성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건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예. 행정안전부 등 정부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자치 권한을 줬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신정훈 위원장도 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요. 자치권과 재정권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에서 답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 전 김부겸 국무총리실 김덕수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네, 두 번째는 그 김문수 의원 그리고 민형배, 신장식, 전종덕 의원 그리고 김원희 의원 등 세 분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3건입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은요. 네. 먼저 김문수, 민영배, 신장식, 전종덕 의원안. 이게 민영배, 신장식, 전종덕 의원을 함께 한 건을 낸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두 건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교원에게 그 입후보 제안을 해놨습니다. 지금 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라. 이걸 좀 예. 없애고 정당 가입을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고요. 90일 전에 사퇴하는 규정을 삭제하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원희 의원의 안은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예. 숙식비,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해 달라 이런 겁니다. 네. 자, 이 법안의 쟁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 공무원이 이제 공직자이면서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그 고용과 신분의 안정을 보장받는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입니다. 예, 그렇죠. 각종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런 이중적 지위를 갖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예. 공무원이라고 우리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좀 참고할 만한 이 양측면에 참고할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예.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요. 2019년 2월 25일에 권고를 했는데 공무원, 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네.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예. 97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요. 이제 반대되는 논리입니다. 사법적 판단인데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 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네.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돼야 된다.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 예. 이런 취지로 판례가 있습니다. 예. 정반대되는 지금 그렇습니다. 주장인데 법안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정치적 자유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명백히 반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또다시 밀어붙이고 뭐 거부권 행사하고 하는 절차로 갈 것이냐 예. 하는 뭐 우려가 있고요. 예. 근데 김원희 의원 안에 대해서는 이게 거대 양당은 뭐 뜻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등 좀 세력이 약한 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공직선거법을 보면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예. 이 공직선거법 268조에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네. 뭐 네. 요즘 언론에 10월 10일이면 뭐 떨고 있네 국회의원들이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선거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소해라. 이겁니다. 공소시효가.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조항의 취지는 그런 거예요. 조속하게 선거 사범을 처리해라. 예. 그리고 당선자 및 국회의원의 신분이 안정화돼야 국정에 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데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벼락치기로 수사해서 졸속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건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우리 뭐 단순 폭행죄도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예. 주면서 서로 싸워서 이게 지금 1994년에 법 제정된 이래로 여러 차례 중앙선관위가 개정해라 공고도 하고 또 일부 의원들이 예.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개정하자고 했는데 예. 난공불락입니다. 이 다른 나라 예를 보면요. 독일은 중범은 5년, 예. 보통 3년, 그리고 미국은 모든 범죄에 5년. 뭐 이렇게 3년에서 5년의 기한을 두고 있어요, 시효를. 네. 근데 오히려 우리는 요 규정 자체를 없애면서 한번 선거와 공직선거 관련해서 범죄가 있으면 시효가 없다. 언제든지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다. 네. 이런 좀 용기 있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 얘기를 나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네. 조금 길어졌어요. 지금 세 번째 법안이 또 중요해서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법안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요건 정리하고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된다면 또 계속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정훈 의원과 서삼석 의원 두 분께서 그 대표 발의하신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예. 이건 뭐 길게 갈 것도 없고요. 예. 먼저 신정훈 의원안은 이 법은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자. 그리고 양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초과산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해서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자. 식량 안보를 확보하자 이런 취지고요. 예. 서삼석 의원안은 뭐 비슷한 취지인데요. 그 추가 생산량 이걸 시장 격리를 지금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인데 이걸 해야 한다. 의무로. 그렇습니다. 의무 규정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1호 행사잖아요. 네, 1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호 재작년 2023년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법안인데요. 이유가 뭡니까? 거부한 이유. 이게 이제 쌀값을 보장해주면 너도 나도 막 마구잡이로 생산해서 더 초과 생산할 거다. 네. 그래서 초과 생산을 부추기는 입법 폭주다 이런 취지로 정부와 대통령이 여당이 반대한 법안인데요. 사실은 농업 이 현장을 보면 그 굳이 우리 쌀이 전체 농업 재배 면적의 절반 가까이 47%를 차지하고 소득에서는 33%를 차지하는데요. 예. 가격으로 보면은요. 예. 최근에 이제 드디어 수확을 앞둔 그 논을 갈아엎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가격을 좀 보면은 80kg 한 가마가 작년에 21만 7,552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난 8월에 17만 7,740원으로 20% 가까이 그 가격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준데 네.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배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 간단하게 좀 네네. 말씀드립니다. 배값 역시 지난 30년 동안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에 우리 소득이 10,000불에서 35,000불로 예. 3.5배 이상 늘었는데 가격은 그대로예요. 당시에 이제 저희 대학 다닐 때인데 배나무 한 그루면 대학 보낸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배나무 한 그루로 그 농약값도 못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이 법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또 거부권 네. 이런 거 이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또 그렇게 반복해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운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배나 쌀이나 농업에 대해서 요즘 뭐 지금도 덥지 않습니까? 예. 이 기후 위기 또 이제 식량 안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농업을 유지하고 키워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법도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정부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지키고 키우고 보호할 것인지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지 또 싸우고 이래야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그 시각이 있습니다. 식량 주권을 지키는 일은 지금 당장에 놓여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언제까지나 정쟁만 일삼을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뭐 한 가지 사안들마다 아주 그냥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시간이 좀 다소 많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명절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길. 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전 김부겸 국무총리실 김덕수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